자, 때로는요, 최고의 전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에 나오는 아주 역설적인 지혜인데요. 일부러 사라져서 오히려 더 큰 힘이랑 존중을 얻는 기술.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사라졌는데 어떻게 권력을 얻는다는 걸까요? 진짜 이상하게 들리죠? 이 모순 속에 어떤 힘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권력의 역설이 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희소성 원칙을 살펴볼 거고요. 역사 속 사례들도 좀 보고 이 전략의 핵심인 타이밍의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까지, 마지막으로는 이 연결된 세상에서 부재란 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첫 번째, 권력의 역설입니다. 부재를 이용해서 존중과 명예를 높여라. 이 법칙의 핵심은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바로 너무 흔해지면 가치를 잃는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 어때요? 고맙긴 한데 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당신의 가치가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존중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상황. 이게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 심리랑 경제학을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원리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 원칙이죠. 네, 바로 희소성 원칙.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귀하거나 얻기 힘든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겨요. 손에 잘 안 잡히는 걸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그냥 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재능, 관심, 심지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예뻐서 그렇게 비싼 걸까요? 물론 아름답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진짜 비밀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희귀하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의 존재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희소해지면 그 가치는 극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재가 가진 힘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면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당연히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둘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요즘 뭐하지? 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었던 존경심을 회복시키고 돌아왔을 때 엄청난 후감 효과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과식으로 죽는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아주 딱 맞는 비유죠. 너무 항상 옆에 붙어 있으면 그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질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 속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사랑과 권력을 얻으려고 이 부재의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중세의 음유시인 기욤 드 발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귀부인을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너무 과했나 봅니다. 귀부인이 지쳐서 무관심해져 버렸죠. 바로 그때 기욤이 갑자기 구애를 멈추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귀부인이 그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면서요. 결국 그의 부재가 그녀의 열정을 다시 불태운 거죠.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번엔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고대 메디아의 데이오케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영리했어요. 처음엔 현명한 재판관으로 명성을 쌓았죠. 그러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익숙해지니까 갑자기 은둔해버립니다. 그가 사라지자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결국 그에게 제발 돌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고 신비주의를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감으로 권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 부재의 법칙은요. 혼자 쓰일 때보다 다른 전략이랑 같이 쓸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타이밍의 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5번째 법칙, 평판을 목숨처럼 지켜라. 너무 자주 보이면 평범해져서 평판이 깎일 수 있겠죠. 그리고 35번째 법칙, 타이밍의 기술을 익혀라. 바로 이겁니다. 언제 물러나야 할지, 즉 언제 사라져야 할지를 아는 게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결국 이 부재를 잘 활용한다는 건 평판과 타이밍을 전부 지배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전설적인 배우 그레타 가르보 같은 사람들이 딱 그런 경우죠. 인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련 없이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항상 가장 빛나던 모습으로만 기억하잖아요. 바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의 지혜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칙을 쓰기 전에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가 전부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심을 끌고 먼저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하고 알 때까지요. 그런 다음에 가치가 충분히 확립된 후에 부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라져봤자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겠죠? 만약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전에 사라진다? 그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너무 일찍 이걸 시도하면 그냥 실패해요.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려면요. 먼저 그 사람의 세상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게 과연 오늘날에도 통할까요?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서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끊임없이 연결을 요구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사라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재의 법칙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됐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됐을까요? 어쩌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디지털 디톡스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전략적 부재의 새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자리를 봐달라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희소성, 새로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정리해볼까요?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 이건 여러분의 존재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부재는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을 되찾게 해주죠. 역사가 그 힘을 증명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강력한 존재감을 먼저 확립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초연결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과연 이 부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